네, 김영환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김영환 후보인가요? 네, 옷이 후보. 예 네. 멋지십니다. 아이 멋지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예비 후보로 등록하시고 지금 활동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지난 1년 동안 저희 또 옳은 소리 식구들을 위해서 경제 공부 너무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 진짜 드리고 뭐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돼서 네. 너무 바쁘셔서 제가 더 이상 청할 수가 없어서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도 맞이해서 마지막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인사 말씀부터 좀 네. 시작해 볼까요? 예. 그동안 제가 이제 경제 수요일 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매주 수요일 이렇게 뵀었는데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성애 소장과 함께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 이슈들을 꼬박꼬박 한번 챙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제가 이제 선거운동 때문에 이걸로 마지막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분석력이 탁월한 김성현 소장은 계속 남아서 우리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할 텐데요. 저는 잠시 이렇게 좀 떠나서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좀 선거운동을 할 거고요. 지역에서 저를 좀 만나면 반갑게 이렇게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환 소장님 댓글 제가 인상적인 거는 저분 여기만 나오면 불안해요. 뭐가 또 터진 건지 이런 말씀을 경제가 이래저래 다 불안하니까 예. 소장님 나오셔서 이제 아픈 곳을 탁탁 짚어주시니까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향에서 워낙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제부터 고향의 정치에 연관이 되셨었죠? 제가 2003년에 이쪽 일산 서구에 이사를 왔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보좌관 생활 좀 했었고, 그리고 2006년에 그 도의원 한번 출마해서 그때 전멸을 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광역 의원들은. 그럼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2006년이니까 지금으로 한 17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이었군요. 네, 그때부터 그렇죠. 도의원 도전의 꿈을 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우리 보좌관들 좀 제가 우리 모임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지방 분권 자치 이런데 좀 우리 훈련된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꽃피우자라는 그런 소명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도전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108명 중에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요? 서울도 한 명도 안 됐고요. 인천도 한 명도 안 됐고 비례대표만 경기도에서 2명 됐었나요 그때? 그러다가 2010년에 제가 이제 일산 서구에서 도의원 당선이 돼서 지역 정치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내 선거가 이제 늘 연관돼 있고 또 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우리 당 대표 선거, 당내외 선거가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수위나 혹은 이제 정책 쪽에서 이제 계속 좀 활동을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렇게 좀 연계가 됐고요. 지역에서는 도의원으로 좀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시장 경선 실패를 18년도에 이제 그 처음으로 도의원 두 번째 마치고 시장 경선에 나가서 4명 출마했었죠 당시에. 2등 했었고요. 그래도 그때 시민 경선에서 또 1등을 했다는 게 조금 자부심으로 좀 남아 있고, 두 번째 경선에서도 4명 출마했는데 2등. 아이고, 2등은 소용 없습니다. 선거는 항상 1등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또 놀라운 댓글이 하나 나왔네요. 부산 돌돌님, 김성애님 감사합니다. 총선에 출마하시면 좋겠는데,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보통 출마를 할 생각으로 나오는 거라서요. 좀 뭐 이제 경선도 벅차고 할 텐데 좀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지역에서는 경선을 사실은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 안에서 좀 이제 그 저희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 좋죠. 당원들 많이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실은 많이 좀 알려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과제가 저희들한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김성현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우리 당원들, 밖에서는 전화 받아주십사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호소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아다니시고 명함 나눠드리고 그렇죠. 이제 낮에는 이제 전화드리고 엄청 바쁜 또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소장님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방송 이렇게 챙긴다는 게 정말 제가 되게 존경스러워요. 아닙니다. 무슨 뭐 이렇게 3년 4년째 하시고 계신 거죠?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3년 다 돼갑니다. 정말 썸섭. 어쨌든 고향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으로 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고 저희 오른자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경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총평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이 경제 이슈들 가지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수출 문제, 내수, 소비 문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재정 상황, 뭐 재정이 파탄난 정도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앞길이 지금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영업자 서민들의 정말 어려운 실생활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실질 금리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것 하나 윤석열 정부에게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살아나갈 길들을 이렇게 보기가 되게 힘든 아마 1년 반, 2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게 저는 뭐 제 책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도 망가진 결국에는 경제도 민주주의의 문제로 또 대두가 되는 이제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이 구조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검찰 독재에 정말 무자비하고 무도한 탈법 불법 분명히 이거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부, 그들이 만든 경제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제가 좀 낱낱이 이렇게 보고 드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심판이 최종적인 구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희가 맨날 구형만 하다 이제 선거를 한번 해야 되니까 우리 김영환 후보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 되셔서 꼭 선거하는 자리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사실 이제 고향에서는 뭐 저한테 대선배가 되시고 고향 지역에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일산 따로 덕영 따로이기도 하지만 고향 전체로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우리 오른자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고양시 안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좀 대두가 되지 않나. 제 고민들도 사실은 한 20여 년 동안 고양시 살면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 기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국회 한 번씩 나가실 때 아침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여의도 한번 나가실 때 예전에 제가 2003년도에 이렇게 출퇴근할 때는 한 40분 정도면 여의도 국회까지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늦어지면서 막히는 공간을 뚫고 이제 가야 되고 더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 저희도 뭐 아이들이 이제 2명인데 초등학교 6학년 장가를 늦게 가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 이렇게 교육시키고 잘 잘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상 취업을 할 때는 다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일자리 저는 고양시에 산업적 기반이 있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도 그걸 덕양이나 일산이나 계속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덕양갑 같은 경우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GTX A 노선이 킨텍스에 이제 네. 연결이 됐고 내년에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도 새롭게 이제 좀 열리고, 그리고 경의중앙선도 저희는 열었고, 네네. 그래서 대곡소사선도 같이 열렸고, 그래서 일산 쪽은 큰 거는 이제 남은 게 지하철 2호선 대심도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덕양갑은 되게 교통 오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네.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녁 먹고 마을버스 타고 어디 가려 그러면 네. 마을버스가 오지도 않고 언제 오는지 맞습니다. 알려주지도 않는 게 이게 맞습니다. 시정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일산 같은 경우는 좀 자잘한 교통 대책, 예를 들면 버스 이제 준공연제나 저 마음 같아서면 좀 단계를 좀 높여서 정말 정부나 지자체가 이 교통 약자들을 위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잘한 것들을 해야 되지만 덕양갑 같은 경우는 좀 큰 것들을 좀 네네. 앞으로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산업 크게 하나, 두 번째는 교통. 예, 이 문제가 고양시에는 늘 현안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안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서울 위성 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다 받는달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고양시 뭐 그렇겠죠. 네. 고양동이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죠. 네. 예, 아마 이제 덕양의 일부 지역들이 거기서 소외를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화됐잖아요. 네네. 3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오수관, 하수관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뭐 노후화돼서 터져 나오는 데가 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위험과 안전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이제 덕양갑도 이제 재건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잘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네. 참 있고 그 네.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또 이번 총선 기간이 돼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희 선생님 참 아이고 덕양갑이 참 어려운 공간이기도 네,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저는 우리 김성희 소장님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더 뭐, 어떤 때는 예. 좀 바라고 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고향에서 사실 평생을 헌신해온 또 우리 김영환 소장이 같은 분이 또 아이고. 지역을 잘 아시고 네. 그래서 그 뭐 지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책통으로서 또 경기도에서 이름도 날리셨고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 때도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재명 도지사하고 호흡을 맞춰 보시기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쭉쭉 잘 풀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어쨌든 당분간 이별이 될 텐데 우리 오른자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좀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기간이 지나면 어느 공간이든 어느 때건 또 우리 김성희 소장님과 함께 또 합을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하고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고향 병의 민주당 예비 정입니다, 후보. 정. 그 병이래. 예, 죄송합니다. 왜 병으로 적었지? 예, 죄송합니다. 고향 정인데 네. 아침에 정신 없어. 자, 고향 네. 정. 가불병 정. 네, 일산 서구입니다. 네, 일산 서구를 네. 지역구로 계시는 네. 고향 정의 예비 후보이신 김영환 소장님, 그동안 고향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지난 1년 동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식견을 넓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진짜 분초를 아껴서 네. 열심히 유권자들 만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희 선생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영환 소장님 당분간 이별이고요. 좋은 성과 내고 나서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